저기 목포는 항구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포는 방구다. 목포는 방구다. 목표는 방구다. 그래서 이제 아트만드라고 저랑 친한 캐리커처, 한국의 캐리커처 하시는 분이 낸 책이에요. 목표는 방구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거 보고 제가 집에서 별명이 김방구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방구다 그러니까 아빠 이거 아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나옵니다. 220쪽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한 권씩 드릴게요. 220쪽에 저 나오니까 잘 보세요. 오케이. 그 22,000원인가 아마 그래요. 근데 제가 50권 사가지고 이따 지인들한테 나눠줬는데 오늘 또 이렇게 무료 공개 강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언제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리가 줄어들지는 나도 몰라. 그죠? 그래도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서 제가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2만 원 좀 넘는 거지만 나와주신 게 감사해서 220쪽에 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캐리커처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한 페이지 정도 그 아트만두 분이 저에 대해서 쓴 게 있는데 뭐 정치적인 성향에 전혀 떠나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정치적인 건 잘 안 써놨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받아가시 바랍니다. 유지도 하나 줘야지. 우리 또 아르바이트생이 감독이에요. 영화과 다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있죠. 걔도 영화 감독 된다고 지금 졸업작품 쓰고 그렇거든요. 대단하신 분들. 그래서 잘 사겨 놓으려고요. 저도 감독 되면 한컷 출연하게. 제가 5학년 3반 청개구리들이라는 소설이 있었거든요. 저희 때 되게 유명했던 5학년 3반 청개구리들. 그거 한번 쳐봐, 네이버에. 거기에 서반장으로 제가 오디션에서 캐스팅 됐었어요. 저 5만원 주고 오디션, 2만원인가 주고 오디션 했었거든요. 그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5학년 3반 청개구리들. 저도 연예인의 좀 뜻이 있었어요.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지금 머리도 이렇게 하는데 anyway 그랬는데 그 제작비를 50만 원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50만 원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사기라고 하지 말라고 형편도 어렵기도 했지만 근데 3달 만에 초대권이 2장 온 거예요. 국도극장에서 개봉한다고. 그래서 갔잖아. 진짜 국도극장이라고 지금 없어졌는데 거기서 개봉을 한 거예요. 일주일 만에 내렸지.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추석이나 설날 때 뭐 특집 해가지고 영화 나오잖아요. 거기 한 번 봤어. 그래서 내가 다 아는 애들이에요. 나랑 같이 막 오디션 보고 했던 애들이었는데 영화가 우리 다 감독님이십니다. 미래의 감독님. 자, 네글리전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글리전스는 간단해. 간단한데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네글리전스는 듀리 오브 케어가 있어야 돼. 듀리 오브 케어. 그 다음에 그 듀리가 있는 사람이 브리치 한 거야. 오브 듀리를. 그 듀리를. 그래서 3번은 코제이션이 있어야 돼. 인과관계가, 그렇죠? 인과관계. 그런데 이 코제이션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액추얼 코제이션이 있고, 프락시미트 코제이션이 있고, 4번 데미지가 있어야 돼. 반드시. 그게 어떠한 데미지? 액추얼 데미지. 그래서 나미널 데미지는 인정이 되지 않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네글리전스는 뭐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 봐. 그래서 프락시미트 코제이션을 뭐라고 그래? 리걸 코제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액추얼 코제이션은 A의 과실에 의해서 내가 상처를 입은 거야. 근데 리걸 코제이션은 거 뭐냐면 이러한 상처가 포시업을 하냐라는 얘기예요. 포시업을 하냐, 예견 가능성이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포시업을 하지 않으면 프락시미트 코제이션이 인정되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 죄가 없는 거예요. 손해배상 해주지 않아도 상관없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프락시미트 코제이션이 제일 어떻게 돼요? 생각해서 따져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프락시미트 코제이션은 뭐야?
foreseeability test다. 따라서 모든 결과가 foreseeable한 리절트라면 리절트에만 proximate causation 인정된다. foreseeable한 리절트에만. 이해되죠? 따라서 내가 만약에 시간이 없어. 그건 네글런스 문제야. 읽지 않아도 돼. 시간이 없으면. A, B, C, D 딱 보고 foreseeable이라는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고 foreseeable 있으면 그게 답이야. 이해돼? 시간이 없을 때. 오케이? 따라서 왜? 다 어떻게 돼? 많은 문제들이 proximate causation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그 proximate causation을 따져주는 건 foreseeable 테스트인데 따라서 act of God에 의하더라도 act of God이라는 건 뭐야? 천재지변에 의해서라도 anyway foreseeable한 리절트가 발생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나 unforeseeable한 리절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 actual causation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해됐죠? 그래서 foreseeable 테스트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봐.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매일 싸워. 부인하고 매일 싸우는 거야. 막 그냥 서로 막 싸울 때면 죽일 듯 싸워. 그죠? 진짜 부부싸움도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인 것 같아요. 싸우다 보면 계속 싸워. 그러면 도를 넘어. 하지 말아야 될 얘기도 하게 되고, 그렇죠? 따라서 남자가 여자한테 손을 대거나 특히 데이트할 때도 한 번이라도 그럼 그 남자하고는 헤어져야 됩니다. 부부가 결혼해서도 남자가 여자한테 손을 대거나 물론 여자가 남자한테 손을 대서도 안 되죠. 여자가. 그러면 저는 헤어져야 되잖아요. 왜냐면 습관이 돼요, 이게. 한 대 때리고 할 때는 미안하다고 그러지만 이게 습관이 돼.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죽일 듯이 싸웠어요. 근데 남편이 백수야. 그리고 또 직장을 다니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에 망했어. 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망한 거 알지? 그 KTK 유학센터하고 이민센터 해가지고 2억 말아먹었잖아요. 제가 아주 깔끔하게 말아먹었습니다. 그 6개월 만에. 이 통장에서 그리고 또 이 경영을 안 해보다가 유학센터하고 이민센터 하니까 직원 좀 뽑아야 되고 2억이라는 투자금을 받았으니까 좀 멋지게 하려고 또 장소도 옮기고 그다음 여직원 3명에다가 남직원 하나 딱 4명 딱 배치하고 그다음에 아카데미 직원 하나 5명 딱 오케이 한번 해보자. 근데 뭐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이 클릭 초이스 있죠? 거기에 한 번 클릭하면 43,000원씩 빠지는 거예요. EB5가. 그래가지고 일주일 딱 하니까 68만 원이야. 사람들 또 직원들 다 월급 줘야 되죠. 딱 6개월 만에 2억 쪽 끝. anyway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랬어. 근데 백수야. 난 백수는 아니었지만 그 남편이 사업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사업하다가 6개월 만에 2억을 말아먹었어. 그러니까 사이가 언제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죽일 듯 살 듯 막 해. 아주 감정이 안 좋아. 남보다 더 못해. 원수 같아. 그래서 부인이 직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 베란다에 담배 피면서 저 XYZ 막 그랬겠죠. 이 사과, 배, 딸기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뒤에서 마누라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는데 뒤에서 100m에서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와이프한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나는 와이프한테 여보 피해! 나는 아니야. 남편은 부인한테 여보 피해! 라고 해야 돼? 해야 되냐고. 안 해야 되죠? 이 꼭 틀어막고 있어야 돼. 그쵸? 왜? 너무 싫으니까. 그쵸? 그래서 부인이 다쳤어. 이해되죠? 그러면 남편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책임져야 돼? 안 돼? 당연히 안 줘야 되겠죠. 그쵸? 심정적이는 져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은 리걸 듀리가 있어. 케어할. 당연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듀리야. 그러면 자 이거는 내가 캠핑을 갔어. 어저께도 캠핑 갔잖아요. 2박 3일 동안. 요번 주에도 또 캠핑 갑니다. 왜 이렇게 가냐? 제가 텐트레일러를 3개월 동안
묵혀놨기 때문에 좀 발동을 걸어줘야 돼. anyway, 캠핑을 또 좋아하고, 내가 엄청 이게 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하간 그런 걸 없애기,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자, 내가 강원도 캠핑, 다음 주에는 가평에 또올레 캠핑장을 갑니다. 또올레. 캠핑 좋아하시는 분은, 근데 애들이 노는 게 많아요. 또올레 캠핑장은, 가평은. 그리고 3월달부터 오픈됐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있습니다. 혹시 가고 싶으면 또올레 캠핑장 가평. 제가 한 2달간 유튜브를 보면서 그 캠핑장을 조사한 그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혹시 캠핑장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리스트를 달라 그러세요. 여하간 그런데 계곡을 내가 지나가고 있었어. 근데 내 수강생이 계곡에 떠내려가고 있어. 저 우리 수강생인데? 근데 나를 본 거야. 변호사님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야. 나 수영 못하는데, 이렇게 돼버렸어. 나 구하지 못했어. 그러면 나는, 근데 다행히 이 수강생이 어떻게 에 걸려서 다행히 구사일생에 살아났어요. 그럼 그 수강생은 나한테 내 그래서 소송할 수 있어? 있어, 없어? 있어? 길게 얘기했나? 아니죠. 없어. 왜?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 때는 구성 요건 순서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두리 오브 케어가 없으면 프락시미티 코제이션은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베스트 앤서는 이런 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모스트 앤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프락시미티 코제이션 당연히 없지. 왜? 두리 오브 케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베스트 앤서는 뭐야? 두리 오브 케어가 없는 게 베스트 앤서인 거야. 왜? 두리 오브 케어가 없으면 브리치 오브 두리도 따질 필요가 없어. 액츄얼 코제이션이나 프락시미티 코제이션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성 요건대로 생각을 해라. 1번이 두리 오브 케어면 두리 오브 케어가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야지 굳이 프락시미티 코제이션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도 안 되고. 이해되시죠? 두리 오브 케어가 없다면 도덕적이나 심정적으로는 블레임은 할 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 두리 오브 케어가 없다 그래도 내가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거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제재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야. 뭐냐? rescue. rescue는 뭐야? 우리 수강생이 떠들어갔네?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그 순간, 구하러 들어가는 그 순간, 나는 얘를 구할 두리 오브 케어가 생겨버린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도 그렇고, 특히 미국에서는 함부로 남을 도와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얘는 한 가지. 포시어블한 플랜티프가 되는 거야. 누구? 얘는. 그 다음에 반드시 아무리 레스큐어라고 하더라도 스탠다드 오브 케어라는 게 있습니다. 두리 오브 케어가 있으면 그럼 어떠한 스탠다드로 얘를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스탠다드 오브 케어야. 그러면 어떠한 스탠다드로? 리즈너블한 퍼슨 스탠다드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전문가면 reasonable person standard는 이런 거야. any person이 너 같은 상황에 있었으면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reasonable person standard로 해요. reasonable라는 객관적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의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스탠다드가 어떻게 돼요? 좀 더 높겠죠? 그렇죠? anyway. 그래서 reasonable person standard로 해야 돼. 그러면 자, 레스큐어가 들어갔어요. 수강생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얘가 구하려면 제대로 목을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갑자기 얘는 다리를 잡고 구해온 거예요, 내가. 그러다가 얘가 어떻게 물을 먹고 호흡이 정지가 돼서 내가 끌어오기는 했는데 내가 인공호흡을 해서 살려는 놨지만 그때 호흡이 정지되고 브레인이 약간 어떻게 돼? 상처가 나서 장애가 생겨버린 거야.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그 위험에 처했던 수강생이 나를 상대로, 레스큐어는 나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느냐는 거야. 있다. 만일 내가 그 상황에서 발을 잡고 얘를 끌었던 것이 reasonable person standard에 맞지 않다면, 맞지 않아서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리 내가 레스큐어라고 하더라도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레스큐어인데 내가 reasonable person standard로 얘를 구하려다가 내가 상처를 입어버렸어.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구하려다가. 그러면 누구가? 위험에 초대한 수강생. 수강생이 나를 위험에 초대한 거잖아. 그쵸? 그쵸? 위험에 초대한 수강생은 나는 foreseeable한 plaintiff이기 때문에 나의 상처, 레스큐어인 나의 상처에 대해서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반대로 아무리 내가 foreseeable한 plaintiff고 레스큐어라고 하지만 내가 구한 방법이 reasonable person standard가 아님에 의해서 발생한 위험에 초대한 수강생의 피해에 대해서는 레스큐어인 나도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탠다드 오브 케어가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봐봐. C번 뭐야? A번, B번 뭐야? 자, child 보겠어. 스탠다드 오브 케어에. child 보겠어. child는 봐. 얘는요. 자, reasonable person standard는 objective test야. 객관적이에요. 그러나 child에 한해서는 subjective test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돼. subjective test. 이건 뭐냐면 얘의 나이, 여기 있죠? 나이, 경험, 인텔리전스. 지적 수준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른하고 다르다. 단! 요게 되게 중요해. 어덜트 액티비티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차일드가 어덜트 액티비티에 참가했다면 그거는 리저널 퍼슨 스탠다드로 본다. 어덜트 액티비티로. 어덜트 스탠다드로. 그럼 봐. 그러면 어덜트 액티비티는 뭐냐? 운전. 그렇죠. 그 다음에 스노우보드를 몰거나 카누를 모는 것도 이거 어덜트 액티비티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포크레인은 당연히 어덜트 액티비티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reasonable person standard인 어덜트 스탠다드로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anyway, 아이들은 subjective 테스트로 나이나 지적 수준이나 경험 등에 비추어서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끝. 그다음 negligence per se라는 건 뭐냐면 봐. negligence per se라는 거는 요거 하고 요거 세 가지만 더 설명하면 negligence 끝납니다. 첫 번째. 자, negligence는 요거 하나 제가 또 할게요. 요거 네 가지만. 자, 봐. 우리 레스토랑에 갔어. 자, 레스토랑 갔는데 레스토랑 바닥에 있는 그 바나나 껍질을 밟고 내가 넘어졌어. 그래서 왼다리가 부러졌어요. 이해됐어? 왼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면 anyway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인텐셔널 토치야, 네글리전스야? 네글리전스지. 아니 내가 오는 거를 아이 넘어져야 해서 바나나 껍질을 던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나나 껍질은 떨어져 있었고 내가 어떻게 돼? 그걸 밟고 넘어져 가지고 내가 오른다리가 부러진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네글리전스란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누가 책임이 있어? 첫 번째로는 그걸 치우지 않은 종업원이 책임이 있겠지. 하지만 종업원은 어떻게 돼? 종업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주인이 책임이 있겠지. 뭐에 의해서? 사용자 책임이 vicarious liability에 의해서. 이해되시죠? vicarious liability는 employeement의 관계가 있어야 돼. relationship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야? 지속적으로 내가 어떻게 고용해서 월급을 주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employee, 종업원의 negligence에 의해서 제3자가 다쳤다면 employee도, 주인도, 사장도 책임을 짓는다는 거. 어떤 책임? vicarious liability. 그렇죠? 그런데 그 employee의 종업원의 행위는 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상황이어야 돼. employment의 스콥 안에서 네글리전스하게 행하다가 anyway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종업원도 소송할 수 있고 사용자 책임을 인해서 얘 사장도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종업원이 어떻게 돼? 119에 911이죠. 미국에는 912에 anyway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응급차가 와서 삐뽀 하다가 사거리에서 우리 여기를 A라고 그래요. A가 사정이라고 그래. B가 신호등을
아니 구급차 소리를 못 듣고 얘가 여기 과속으로 오다가 구급차가 꽝 박아버렸어. 구급차가 롤오버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팔이 얘가 부러졌습니다. 이해되죠? 그 천신만고 끝에 병원에 갔어. 그래서 딱 누웠어. 근데 의사가 차트를 잘못 봐가지고 오른다리를 절제해야 되는데 왼다리를 절제해버렸어요. 이해되죠? 의사를 C라고 그래. 얘를 B라고 그래. 그러면 자, 첫 번째 얘 인텐셔널 톨치야? 아니죠. 얘도 네글리전스죠. 그쵸? 그 다음에 아니 차트를 잘못 봐가지고 오른다리를 절제해야 되는데 왼다리를 절제했어. 그러면 C도 뭐야? 네글리전스죠. 그러면 자 이것이 디비저블한 인절이죠. 그쵸? 인디비저블한 인절이는 아니야. 인디비저블한 인절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인절이지. 그쵸? 그렇을 경우에는 A는 오른다리에만 책임을 지고 B는 오른팔에만 책임을 지고 C는 어떻게 돼? 왼다리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디비저블 인절이. 그런데 만일 인디비저블 인절이라면 나눌 수 없는 인절이라면 예를 들어서 배가 다쳤어요. 얘도 배가 다치고 A 때도 넘어져서 장이 다치고 얘도 여기가 다치고 얘도 여기가 다쳤어. 그러면 이건 누가 때문에 내가 내장 뭐 위든 뭐 간이든 다친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인디비저블한 인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의 상처에 대해서 인디비저블한 인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얘의 상처에 대해서는 누가 A도 책임을 지고, 그쵸? 그 다음에 B도 책임을 지고 C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책임을 진다는 거는 책임이 0.00001%라도 있어도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는 셋은 뭐 joint and 그렇지. several liability를 지는 거야. 이해됐죠? joint and several liability. 그렇죠? 이해됐죠? 그래서 플랜티프인 얘는 법원으로부터 10만 불의 보상을 해라! 라고 판결을 받았어. 그러면 joint and several liability를 채택하고 있는 주리딕션에서는 얘의 잘못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입증해야 돼요. 나의 잘못이 50%뿐이 없다, 뭐 30%뿐이 없다라는 얘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얘가 50%의 잘못이 있고 얘가 30%고 얘가 20%라고 판결이 났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joint and several liability를 채택하고 있는 주리딕션에서는 각각 판결물이 얘 10만 불, 얘 10만 불, 얘 10만 불로 납니다. 이해되시죠? 판결은 그렇게 나. 그러나 플랜티프는 그렇다고 해서 얘한테 10만 불 받고 얘한테 또 10만 불 받고 얘한테 10만 불 받고 이렇게는 안 돼. one satisfaction 해야 돼. one satisfaction. 만 인정돼. one satisfaction. 하나만 만족해야 돼. 어떻게 하나만? 10만 불만. 이해되죠? 왜 이렇게 할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플랜티프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왜? A가 돈이 많고 B가 돈이 없고 C도 돈이 없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각각 5만 불, 3만 불, 2만 불 하면 플랜티프는 5만 불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못 받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플랜티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joint and several liability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한 놈한테 다 10만 불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A가 10만 불 얘한테 다 줬어. 그러면 A는 B한테 또는 C한테 얼마씩 청구할 수 있어? 3만 불, 2만 불이죠. 왜? 자신의 잘못한 부분을 제외야. 그럼 50%니까 5만 불 제외하잖아. 나머지 부분 3만 불, 2만 불만 청구할 수 있다. 그게 구상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 그 구상권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contribution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죠? 이걸 contribution이라고 그래. 이걸 구상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봐.
나머지 joint and several liability를 채택하지 않는 jurisdiction에는 어떻게 판결 나겠어? 5만 불, 3만 불, 2만 불로 판결 납니다. 이해되죠? 따라서 문제를 푸실 때도 joint and several liability를 채택하고 있는 jurisdiction인지 물론 명시돼요. 문제풀이에. joint and several liability 채택하고 있지 않는지 요거를 반드시 봐야 되고 반드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joint and several liability를 채택하고 있는 jurisdiction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는 거야. 이해되죠? 그런데 joint and several liability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라고 나오면 원세리페이션 이런 거 없어. 그냥 각각 잘못한 부분만큼만 판결이 나는 거야. 근데 joint and several liability를 채택하고 있는 jurisdiction에서는 10만 불, 10만 불, 10만 불 각각 난다. 왜?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플랜티프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joint and several liability까지 끝난 거야. 오케이? 왜냐면 그 네글리전스 나오면서 제가 이제 설명한 거예요. 요거 이제 알아두시고 네글리전스 펄세. 자, 네글리전스는 네글리전스인데 네글리전스 펄세는 뭐냐 이런 거야. 봐봐. 우리 펄세 어디서 나왔어? 우리 아까도 배웠지. 뭐 슬렌더 펄세. 그렇죠? 오케이, 끝. 자, 봐. 네글리전스 펄세는 봐. 첫 번째 스태튜트를 위반해야 돼. 어겨야 돼, 스태튜트를. 그렇죠? 스태튜트를 어겨야 돼. 2번은 그러한 스태튜트에서 보호하는 클래스 오브 펄슨이어야 돼. 그러니까 그 법에서 보호하는 펄슨이어야 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3번. 그래, 그 법에서 보호하는 펄슨과 동시에 네가 입은 상처가 그 법에서 보호하려는 리스크나 오화 또는 인절이어야 돼. 이해되시죠? 이거라면 법규를 위반하고 그 법규를 디펜던트가 법규를 위반해서 내가 피해를 봤는데 나는 그 법에서 보호하는 펄슨이어야 되고. 이해되시죠? 뭐 부녀자 강간에 관한 법률, 난 부녀자여야 되잖아. 이해되시죠? 그 법을 위반해서 나를 강간했다면 나는 그 법에 더 보호하는 부녀자여야 되는 거야. 남자는 안 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부녀자를 위한 강간이니까 그 부녀자가 겪은 피해는 강간에 의한 피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야 되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앞글자를 따서 반드시 CC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 네글리전스 펄세는. 이해되시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네글리전스 펄세는 무조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거다. 자, 봐. 이게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상가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보도블록이 있어요. 여기 차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차도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도 있지. 이 소방, 빨간 거 이거 있잖아요. 소방에 관련된 거. 그래서 여기에는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해요. 주차 금지를 해놨어요. 왜? 유사시에 상가에 불이 나면 여기다 소방차를 대고 여기다가 호수 연결해가지고 불 꺼야 되잖아.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는 주차하지 못하게 해놨어. 우리 미국 가면 차도라고 하더라도 흰색으로 되어 있는 데에는 주차가 가능해. 그죠? 그래서 스트리트 파킹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소방호수를 끼우는 이게 뭐야? 뭐라 그러지? 수전소? 뭐 하여튼 우리도 있잖아. 길거리에. 그쵸? 그래서 유사시에 이렇게 꺼야지고 물 촥 하려고. 왜 여기를 안 나겠어? 주차하지 말라고 그랬어. 유사시에 소방차가 여기 대고 물 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빨간색으로 해놓고 이렇게 주차하지 말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여기에다가 주차를 딱 했어. 왜냐면 캐시가 없었거든. 그래서 빨리 여기 상가에 있는 그 은행에서 ATM기에서 어떻게 돼? 그거 뽑으려고. 그런데 A가 이렇게 갔어요. 간 상황에서 B가 이 차 뒤에 자고 있었어. 근데 C가 이걸 못 보고 담뱃불에 불 붙이다가 깜빡하고 이걸 못 보고 C가 어떻게 여기 꽝 박아버렸어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차 안에 있었던 B가 다쳐버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데, 자, 얘는 네글리전스지. 그죠? 근데 얘가 얘를 네글리전스 펄세로, 잠깐만. B가 얘는 당연히 어떻게 돼? B는 C한테 anyway 뭐 소송을 할 수 있죠? 왜? 교통사고 냈으니까. 근데 인텐셔널 토치는 아니잖아. 네글리전스겠죠? 그죠? 담배불 붙이다가 anyway duty of care를 위반했죠? 왜? 운전하면서 어떻게 돼? 주차해 있는 차 또는 같이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자끼리는 duty of care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서로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B가 A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 어떤 걸로? 네글리전스 펄세로. 왜? A가 법규를 위반했죠? 왜? 거기 소방차가 주차하는 곳에는 주차하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B가 A한테 소송을 했어요. 네글리전스 펄세로. 맞아! A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건 맞아. 하지만 B는 그러한 법규가 보호하는 클래스 오브 펄슨에 해당하느냐라는 거야. 또 한 가지. 얘가 교치가 뒤를 박아가지고 다친 인저리는 그러한 법규의 클래스 오브 리스크나 인저리에 해당하느냐는 거야. 첫 번째, 여기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차한 거는 A가 법규를 위반한 건 확실하죠. 그런데 B의 상처, 왜 거기다 주차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재시 상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는 B는 클래스 오브 펄슨에 해당하지 않아. 상가 주인이야. 그 다음에 얘가 C가 박아가지고 한 교통사고 리스크나 인저리는 이 불법 주차하지 마, 여기다 주차하지 말라는 법규가 보호하려는 리스크야? 리스크나 인저리? 아니야. 여기에 주차하지 말라고 하는 법규는 상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고, 화재가 났을 때 상가 주민들의 리스크나 인저리를 보호하려는 거야. 따라서 B가 A를 상대로 한 네글리전스 펄세에 대해서는 인정도 안 돼. 안 돼. 이해되시죠?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A가 잘못이 없어? 아니죠. 코즈 오브 액션이 잘못된 거야. 네글리전스 펄세가 아니라 뭘로 했어야 돼? 그냥 네글리전스로 소송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네글리전스 펄세로 해서 승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죄가 아니야. 다시 네글리전스로 하면 돼. 이해되시죠? 이런 겁니다. 이거 이해 못하겠다 하지 마. 오케이, 그러면 다음 시간에 책으로 나갈 때 다 아실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premises liability야. premises liability. 자, 오늘 네글리전스까지만 할게요. strict liability, product liability 나머지는 한 30분만 하면 돼. 따라서 이거 가져오세요. 내일도 수요일도 요거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교재 가져오세요. 오케이. 자, 네글리전스까지는 해야 돼. premises liability. premises liability 하고, 그 다음에 레시피탈 로키터 하고, 그 다음에 디펜스만 배우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자, 네글리전스 잘 못하겠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수업 집중도가 좋으시면 제가 자꾸 더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 premises liability만 하나 하고 끝낼게요. 오케이? premise, 이거 재밌어. premises. 이거 건물이야. liability야. 이거는, 그런데, legal status가 있어. 나의 땅이나 나의 건물에 들어오는데 legal status가 있어. 세 가지야. 하나는 trespasser. 도둑놈이라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그 다음 2번은 licensee. 허가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의 대표적인 거는 소셜 게스트야. 소셜 게스트는 뭐야? 내 친구,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 그렇죠? 이런 게, 그리고 내 동생, 내 형, 이런 데에 소셜 게스트. 우리 집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못 오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3번. 그 다음에 뭐야? invite.
이렇게 세 가지로 리걸 스트럭처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할까? 그 건물이나 땅을 점유 또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책임을 물어? 이러한 트레스패서 라이센스 인바이트가 그 건물이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트레스패서 라이센스 인바이트가 건물이나 또는 땅에 들어와서 다친 거야.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 점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 그러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거를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첫 번째, 트레스패서는 아무리 내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나 땅에 들어와서 상처를 입었다고 해도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도둑놈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되시죠? 일단은, 그 다음에, 라이센스는 점유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도 아니야. 아는 아티피셜 컨디션에 대해서 만약에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아는 내추럴 컨디션이 아니라 아티피셜 컨디션에 대해서. 이해되죠? 이런 거야. 우리 무진이가 3월 8일 날 생일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초대를 했어. 무진이가. 그럼 얘는 뭐야? 라이센스야, 트레스패스야, 인바이트야? 라이센스야. 왜? 소셜 게스트니까. 이해되시죠? 허락된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 집이 2층이야. 근데 나는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이, 세 번째 계단이 곧 썩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러면 얘네들한테 얘기해야 될 거냐? 야, 니네 그 2층에 올라가지 마라. 왜? 세 번째 계단이 썩었기 때문에 니네 밟으면 무너진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얘기를 안 했어. 내가 알고 있는 아티피셜 컨디션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고지를 안 한 거야. 그러다가 우리 무진이 친구가 올라가다가 계단이 부러져가지고 다쳤어. 그러면 나는 책임이 있어 없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아티피셜 컨디션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지를 하거나 뭔가 하지 말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인바이트는 뭐냐면 여기 인바이트에 대한 책임이 제일 넓어. 내가 알거나 알 수 있었거나 또는 내가 reasonable한 inspection, 내가 누구야? 그 건물이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야. 점유 또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알거나 알 수 있었거나 또는 reasonable한 inspection을 하면 알 수 있는 위험물에 대해서 상처를 입었다라면 인바이트에 대해서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인바이트가 누구면? 어이씨, 내 아들 생일에 초대됐다며요. 초대됐다는 애들은 라이센스라고 그러고 얘는 인바이트라고 안 그래요? 인바이트는 뭐냐면 상업적인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 이 인바이트는. 그래서 레스토랑에 내가 밥 먹으러 들어갔어. 그러면 인바이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오픈 투 더 퍼블릭. 퍼블릭한테 오픈되어 있는 박물관 같은 거. 교회 같은 거. 근데 이것도 봐. 박물관도 뭐 받아? 입장료 받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교회도 뭐 받아? 물론 성금 안 내주는 헌금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항 오픈 투 더 퍼블릭이죠. 그러나 공항에 왜 가?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뭐 샀어? 티켓 샀잖아.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데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또는 오픈 투 더 퍼블릭에 들어가는 퍼블릭한테 오픈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인바이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바이트가요. 내가 백화점에 들어갔어. 근데 물건을 사려는 목적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들어갔어.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화장실은 1층에 없죠? 백화점은 의뢰 2층 이상이 있어. 그래서 2층에 올라가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딱 나오는데 갑자기 바닥이 미끄러운 거야. 그래서 미끄러운데 못 보고 쫙 미끄러져서 머리통이 깨졌습니다. 이해되시죠?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간 게 아니라 화장실만 이용하려고 왔어. 그러면 나는 인바이트야? 인바이트 아니야. 인바이트라는 거야. 어떠한 목적으로 들어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배드 페이스. 만약에 내가 훔치러 들어갔어. 그러면 안 되겠지. 법은 배드 페이스를 가진 사람은 보호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인바이트는 그 상업적인 건물에 어떠한 목적으로 들어가도 다 인바이트다 라고 보시죠. 아니 화장실 갔다가 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마음이 편해지면 나 쇼핑 할까라고 할 수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게 하나 또 하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바이티는 자 내가요 레스토랑에 다 갔어. 나 인바이티지. 스테이크 먹었어. 아 너무 맛있어. 제가 우리 때 아웃백이 되게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유명했거든요. 나 아웃백 없어진 줄 알았어. 광고도 안 하고. 아웃백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아웃백 가면은 빵 공짜로 주잖아. 그죠? 지금도 똑같아. 그리고 되게 친절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도 좀 착해. 다른 데에 비해서. 아니, 내가 스테이크를 먹었어. 너무 맛있는 거야. 나 인바이트죠. 그쵸? 그런데 이 요리를 한 주방장을 칭찬해주고 싶은 거야. 그럼 나도 오지랖이 넓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 주방까지 들어갔어. 그 요리사를 칭찬해주기 위해서. 근데 갑자기 주방이 어떻게 돼요? 미끌미끌하죠? 막 물도 있고. 그냥 미끄러워서 넘어져 뇌진탕, 머리가 깨졌어요. 그러면 나는 그 레스토랑 주인을 상대로 인바이티 자격으로 소송할 수 있어? 없다.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곳에 내가 레스토랑에 들어올 때는 인바이티지만 주방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허락된 곳이 아니야. 허락된 곳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방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뭐야? 인바이트에서 스테이터스가 뭘로 바뀌어? 트레스패서로 바뀌어버립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어떻게 돼? 나는 도둑놈이 된 거야. 똑같은 거야. 따라서 나의 상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배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무리 인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출입하지 못하는 곳에 출입한 그 순간 트레스패서가 된다는 얘기. 이해되시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왜냐면 진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는 시간을 7강, 8강 해도 전혀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 나는 그냥 법인 입장에서는 강사료 안 줘도 되잖아. 그렇죠? 근데 강사들은 야 6강에 끝내라 그러면 필사적으로 6강에 끝냅니다. 오케이?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책 한 권씩 제가 드릴 거니까 가져가세요.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3일절이니까 쉬시고 벌써 2022년도 2월달 다 갔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3월 2일날 8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